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 컨설팅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컨쇼 대표 서영진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방송은 아니고 그 설명은 입학사정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 컨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학생부 전형에 대한 1부, 2부로 해가지고 좀 이 전체적인 거는 다 방송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고요. 유튜브에 컨쇼라고 치시면은 제가 이렇게 되게 멋진 제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게 많은 것에 대한 테마를 올려놨는데 오늘은 솔직히 저희가 이것을 할까 말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해버리면 진짜 컨설팅에 웬만한 걸 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컨쇼팀에서 어떻게 컨설팅을 하는지를 정말 다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어머님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응팔 보셨습니까? 우리 덕선이. 덕선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수연이라고 불러야지 대학을 가기 때문에. 저희 덕선이가 시험을 봤던 1988년이 입시 수험생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세대라고 하죠. 저희 큰형님이 딱 응팔이었거든요. 덕선이 친구인데 그래서 덕선이 세대와 지금 세대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입시가 왜 바뀌었는지 아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통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어머님들은 연대, 고대, 서강대, 한양대, 중경, 외까지 안 가면 되게 이해를 못 하세요. 컨설팅을 시작하면 어머님 예스펙으로 동국대부터 국민대, 세종대 그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 난리가 나세요. 장난하냐고. 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왜? 우리 아이 연대 보내려고 내가 당신을 찾아온 거야. 그런데 지금 대학교에 대한 마인드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들 학력고사 세대시잖아요. 학력고사도 계시고 수능 1세대나 2세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수능 2세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력고사는 그러니까 선지원 후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을 수가 없었고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큰형님 대학 입시 넣을 때 어머니가 집에서 전화기로 기다리시고요. 큰형이 동국대 가고 제가 경희대 가고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여기 몇 대 몇입니다. 그걸 추합한 게 저희 엄마가 추합해서 아버지한테 알려드리면 아버지가 결정을 하셨어요. 야, 너네 다 집으로 가. 내가 놀게 그냥. 외대가 제일 경쟁률이 낮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졌는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큼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나나입니다. 혹시 아가야 바나나의 진실을 아니? 응팔을 보면 바나나가 나와요. 우리 그 최택구단이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1988년에 바나나는 아버님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부의 상징이죠. 바나나를 까먹는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바나나는 잘라먹는 거야. 잘라서 잘 나눠 먹어야 돼. 조금 큰 걸 먹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이 일어나냐면 왜 그러냐면 바나나가 엄청나게 비쌀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나나가 어때요? 되게 쌉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이 시대에 바나나 비쌌던 거 인정하고 지금 싸진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대학 입시 왜 바뀐 거는 인정을 안 하시냐고요. 바뀌었는데. 그러면 대학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도 인정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컨설팅을 하셔야지 합격을 할 수 있으세요. 무조건 눈높이를 높이시면 안 돼요. 특히 특목고 어머님들. 특목고 저 그냥 말할게요. 외고 다니는 아이가 5, 6등급이잖아요. 일반고 1, 2등급보다 공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외고병이 걸려서 대학 레벨을 절대 못 낮추세요. 어떤 아이가 성신여대도 갈까 말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거기 보낼 거면 외고를 안 보냈대요. 그럼 뭐예요? 외고에서 망가졌는데. 이 시대에 지금 바나나 얼마게요? 한 송이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지금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어머님들 1988년에 바나나 한 송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또 조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냐면요. 이 시대에 쭈쭈바 하나가 50원이에요. 그리고 짜장면이 400원 할 때였어요.
이해 안 가죠? 400원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올랐죠. 물가가 떨어진 게 하나가 있는 게 바나나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나가 이 시대에 한 송이가 38,500원 정도예요. 한 송이가 그 정도고요. 얼마큼 비싼지 모르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가격이 24,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이제 이해가죠. 왜 까먹으면 안 되는지.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회사 이제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나가 한 송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엄마가 일단 짱 박아요. 뜯어 먹을까 봐. 순간 진화가 다 사라져요. 원숭이가 돼갖고 막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숨겨놓는데 소풍 간다고 하나 줘요. 그러면 보통 소풍 갈 때 바나나 가방 손에 들고 가요. 애들 보라고. 야 하면 그때부터 애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죠. 내가 까요. 한 입 먹고 그러면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러게요? 한 입만. 그러면 좋아. 한번 핥아봐. 이게 바나나의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나나 싸잖아요. 그것처럼 입시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걸 좀 받아들여 주세요. 학력고사와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어머님들. 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컨쇼 팀에서 지금 지정한 라인이고요. 1988년에는 가장 좋은 학교는 서울대였습니다. 그 다음 연대 고대가 거의 같았고요. 이때는 둘이 엄청나게 싸우던 시절인데 솔직히 지금은 연대가 더 높습니다. 점수대가. 그리고 3위가 서강대랑 이화여대가 엄청나게 높았죠. 이때는. 왜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학교가 이대예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 한마디 하고 싶어갖고. 그리고 성균관대나 한양대, 외대가 저 때는 이거 문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가 좀 밑으로 내려간 건데요. 서강대가 성균관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강대 애들이 성균관 코딱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박을 못 했었다고요. 이거 또 성균관 애들 보면 난리 나는데. 그리고 경희대, 중앙대, 건대 이렇게 깔리는데 그래서 건국대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 밑으로 더 많이 깔렸겠죠, 어머님들. 뭐 동국대도 밑으로 내려가고 동국대는 후기대학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쭉 밑으로 내려가니까 상명여대나 이런 학교는 학교도 아니었다고요, 어머님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는 대학교가 그렇게 뽑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이게 그룹이 형성이 돼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수시는 6번이나 넣을 수 있고요. 정시는 3번의 기회를 줍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서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의 인원이 2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65만 명이 시험을 봤을 때 2등급이 11%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6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학교로 가려면 무조건 1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 찍었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여기 보이십니까? 국민대, 세종대 이런 데 갈 수 있으시다고요. 더 높은 데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는 정말 다 높은 대학교인 거예요, 어머님들. 또한 또 하나의 진실은 그러면 지방 내려가면 되잖아요. 지방은 안 높을 것 같으십니까? 지방도 높습니다, 이제. 천안권에 있는 학교들이 합격선이 3등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 6등급 되면 좀 멀리 가죠. 어디 정도 가시면 되냐면요. 진짜 공기 맑은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공기가 맑아요. 앞에 바닷가 펼쳐져 있고.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지방대 간 친구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야, 좋냐? 야, 여기 짱이야. 술이 안 취해? 공기가 맑아서. 야, 아침에 산새 소리 듣고 깬대요. 기숙사 문을 열면 산새 소리가 너무 맑대요. 너무 건강해져서 나 서울 올라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지방대학교 그 도시 안에 들어가시면 다 3등급대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 3등급 애들 많습니다. 특히 인천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오늘 송도 컨벤시아에서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요. 3등급이면 솔직히 좋은 학교 못 갑니다. 2등급도 잘 모르겠어요. 거의 최상위권이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여기 컨벤시아 오기 전에 그 학익고 출신 학생이 연대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갖고 어제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친구 데이터를 제가 좀 잃어버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갖고 물어봤어요. 야, 너 몇 등급이었지? 그 아이가 1.35등급이고요. 그 아이 좀 이따 수상 내역이랑 알려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야, 너네 친구들 어떠네? 그러니까 너네 친구들 어때? 저희 친구들 뭐 거의 수능 보면 다 맞고요. 아니면 전교권 애들이에요. 전교권 아이라는 게 10등이 아니고 1, 2등이라고요, 다.
그런 아이들 모아놨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교 4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1, 2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그 친구보다 똑똑한 친구가 딱 2명 있었거든요. 그 두 친구를 제가 다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죽어도 얘를 이길 수 없으니까 이기는 방법을 바꿨어요. 그게 오늘 하는 스펙인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급별로 대학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교는 교과, 비교과가 있는데 교과 중요합니다. 내신 중요합니다. 내신이 안 좋고 좋은 대학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이 솔직히 좀 변질이 많이 됐습니다. 입학사정관을 만든 이유는 조금 학업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떠한 꿈을 갖고 진취적인 걸 갖고 아이가 어디에 하나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그 과의 전공 적합성이 되면 오케이, 너 뽑아줄게 라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학교가 어떻게 아이들을 뽑는지를 고등학교도 뿐만 아니라 저희 컨설턴트들도 다 파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정교권 아이들에게 수상이나 모든 걸 몰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면학반이란 거예요. 면학반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있습니다. 지방에도 많고요. 그래서 면학반이란 게 만들어진 거예요. 걔네들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학교장 추천이 연대에서 하나 그러니까 고대에서 하나 내려가고 서울대에서 내려가잖아요. 그거 다 한 아이 거예요. 2장 주면 그거를 전교 1등 너는 서울대가, 전교 2등 너는 고대가 하고 주지 않습니다. 다 전교 1등한테 몰아줘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 떨어지면 고대로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학교장 추천이란 건. 그러니까 서울대랑 고대 가시려면요. 깔끔합니다. 그냥 전교 1, 2등 하시면 돼요. 특히 인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등급별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등급 아이들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전형이 있고 논술 있고 수능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교과 전형 거의 안 놉니다. 아이들. 교과 100%는 놓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높은 대학교가 어디냐면요. 어머님 한양대랑 중앙대예요. 교과로만 뽑는 걸로. 솔직히 연대도 있긴 한데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인원이 많지 않냐면 대학교는 어머님 자식들이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 학교를 절대 믿질 않아요. 우리 아가 학교 어디니? 너네 남동구 시험지가 어떤 줄 아니? 좋을까? 니네 시험지랑 대원외고 시험지가 과연 같을까? 그지? 니네 학교 무시한 거 아니다. 너 또 막 그거 막 쓰면 안 된다. 친구들 몰아가지고 또 막. 그런데 괜찮아. 모자이크 그거 하면 돼. 삐 처리.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는 대원외고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학생부 전형인 거예요. 지금 솔직히 학생부 전형의 인원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그 자체에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기준을 세워서 뽑겠다라는 거고요. 그 기준을 오늘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정말.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만들어내는지. 결국은 자소서 만들기입니다. 어머님들. 학생부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소서예요. 왜요? 생기부 다 읽어볼 것 같습니까? 대학교에서? 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기준은 자소서예요. 자소서 보고 괜찮으면 생기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2등급 아이들은 교과 전형은 전혀 못 넣습니다. 교과 전형은 1등급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평균이 보통 1.4등급 정도 됩니다. 좋은 과는 1.28 정도 되고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일명 커뮤니케이션학과는 1.28 정도 됩니다. 걔네도. 1.20 걷다가 추가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많이 뽑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지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분 있을까 말까예요. 이걸로 가는 경우가. 그러면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게 2, 3등급 아이들의 학생부 전형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방문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 어머님들도 잘 보세요. 안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입학사정관이 확 바뀌진 않습니다. 걷다가 지금 대학교에서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확 바꾸겠습니까? 뭐 수시 인원을 줄이는 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만일 줄인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진짜 줄어드는 건지. 왜 그러냐면 논술을 줄이면 되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줄이고 있냐면요. 학생부 전형 높이고 논술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같은 데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정시 쪽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결코.
왜 그러면 대학교는 정시를 믿지 않습니다. 시험지가 너무 쉽기 때문에. 뽑아놨더니 별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뽑고 있는 게 학생부 전형인데 2등급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면서 논술을 준비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수능은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논술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그건 논술을 할 때 다시 보여드리고요. 3등급 아이는 학생부 전형보다는 논술의 비중을 더 많이 두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학생부 전형이 2등급 아이보다 잘 안 만들어져 있으세요. 결국은. 만약 3등급 아이가 1등급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잖아요. 저 그러면 진짜 좋은 대학 보내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신을 대학교에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자체 평가를 합니다. 내신을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논술이나 학생부 전형은 내신에 대한 비중을 낮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상위권이 그런 게 심합니다. 만일 중하위권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신 봅니다. 학교가. 수도권에 있는 뭐 강남대학교, 수원대학교 이런 데는요. 내신을 다 봅니다. 정확히 봐요. 그 이유는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만일 내신을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대원외고 애들 한 명도 못 넣어요. 용인자사고 애들이 못 넣는다고요. 걷다가. 대원외고 7등급이 때리리 니네 학교보다 높단 말이에요. 아이 수준이. 걷다가 대원외고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보잖아요. 모의고사. 그러면 한 30명이 만점 봐줘요. 그런 학교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니네 학교 수준 알겠지. 미안해. 띠리리 니네 학교. 잘 봐. 그러다 보니까 대원외고는 더 심합니다. 용인자사고도 심할 테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6, 7등급 아이들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한양대학교 공대는 대원외고 아이가 한양대학교 인문대가 대원외고 4, 5등급이 오면 서류 안 보고 그냥 뽑았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냥 학교 레벨 하나 보고. 왜? 걔는 대원이거든. 그 하는 거예요. 민족사관 아이들보다요. 용인자사고를 더 많이 저희는 좋아해요. 민족사관 애들이 생각보다 대학교 갈 수 있는 스펙이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걔네들은. 그런데 용인이나 이런 아이들은 진짜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까 유동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사고 보내시라고. 맞습니다. 이제는 자사고의 세상이세요. 이거 자사고는 저한테 진짜 상을 줘야 되는데 과거와 자사고의 세상인 겁니다. 외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돼서 저희가 분석해봤는데 외고 이제 뭐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제 첫마디였어요. 저 앞에 앉아 계신 전영재 팀장이 저희 컨쇼 팀장님입니다.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세요. 좀 이따 끝나신 다음에 영어 상담 저분이 해드릴 거거든요. 개별 상담 중에. 그런데 진짜 많은 회의를 했었는데 외고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외고는 수학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학에 대한 비중은 되게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수학 완벽하게 잡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아이들, 인문계 애들 수포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걔네들 대학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등급 아이들은 논술과 이제 적성이라는 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수능에 대한 비중이 높고 5등급은 논술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5등급 중에 논술 보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등급 아이가 과연 논술을 잘 쓸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6월 모평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술학원이 난리가 납니다. 어머님들이 6월 모평 성적표를 봤는데 과간이거든요. 어머, 갈 대학이 없네. 넌 역시 내 새끼야 하고 논술학원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논술 선생님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받아줘요. 가능합니다. 내신 반영 없습니다. 내신 코딱지예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저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논술 강사 계시지만 저도 논술 가르치지만 5등급 애들 가르쳐보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5등급이라면 국어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아이는 국어가 1이에요. 국어는 거의 만점인데 나머지가 바보잖아요. 그러면 논술해도 됩니다. 나중에 논술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6등급은 무조건 수능입니다. 6등급 이하는 수시는 그냥 없는 거예요. 수능에 완전 올인하셔야 돼요. 정말. 뭐 볼 것도 없으세요. 수시 아깝거든요. 6장의 카드를 버리면 막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6등급 아이들 3월 달에 저희가 컨설팅 할 때요. 어머님들한테 설득을 시키면 어머님들이 네, 저희 아이 수능에 올인하겠습니다. 하는데 9월이 되잖아요. 전화 옵니다. 선생님, 어디 한두 장이라도 안 될까요? 어머님, 없습니다. 그래도 어디 논술이라도. 왜 그러냐면 잠이 안 온답니다. 어머님들이. 너무 아까워서. 뭔가 버리고 가는 느낌. 쉽게 말해서 그런 느낌이랍니다. 어머님이.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트에서 카트에다가 물건 하나 가득 쌓아놓고 돈 내고 그냥 오는 기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 갑니다. 그런데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대학 못 갑니다. 수능에 올인해도 점수 오를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6, 7등급 어머님들, 8등급, 9등급, 저 8.9등급 상명대 보내봤거든요. 저 방법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명대학교가 되게 낮은 학교 같잖아요. 어머님 안 그래요. 2등급 때 가는 애들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수능에 완전 올인시켰어요. 고2 때부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선생님이 또 저희 영어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대학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아이가 내신이 부족하잖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2등급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런 컨설팅 합니다. 1등급 올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2등급 갖고 우리 열심히 뭔가를 찾아보자고. 연대가요. 2등급 아이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있기는. 많지 않을 뿐이지. 고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학생부 전형은 비교과 준비사항을 대학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비교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를 통해 갖고 우리 아이를 뽑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봐야 되는데 그 서류가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어머님들 심심하실 때 아이 보고 생활기록부 떼우라 그래 보세요. 중학교 아이들 지금 특목 가는 아이들도 생활기록부 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소설책 읽듯이. 재밌는 거 되게 많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애가 집에서는 되게 소심한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겁나 활발하다고. 그래서 엄마가 배신감 느낀다고. 너는 도대체 학교 가면 왜 활발해지냐고. 집에서는 말도 안 하는 애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집에 가시면. 띄워오시라고 하셔야 돼요. 그거 학교에서 안 띄워주는 학교 있는데요. 그냥 어머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띄워줍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중학교 특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생활기록부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도대체 생활기록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어머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가 열심히 써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대학교에서는 상위권 대학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님.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첫 번째는 전공적합성이고요. 두 번째는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인성이고요. 네 번째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제가 만일 입학사정관으로 대학을 가면 인성 때문에 못 갔을 거예요. 아마. 제 학교에서 밴드였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끌려가면 교장실이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치사하게 학생부 따위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끌려가면은 딱 짱한테 끌려가갖고 거기 항상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팜플렛 빨간색 쓰지 말라는데 과감히 쓴 게 저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못 갔겠죠 대학교. 저는 이 시스템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보세요. 전공적합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머님 스토리텔링입니다. 어머님들이 그렇게 입시 설명회 때 많이 들었던 스토리텔링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학년 때 학과를 정하시고 거기에 쫙 맞춰주세요. 아이에게 C스토리 이야기를 짜주는데 전공에 맞춰서 짜야 된다고 하는 게 대학교에서 저놈의 전공적합성을 말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떤 어머님이 어제 저한테 그걸 물어보셨어요. 우리 아이 물리학과 가려고 물리 동아리고 다 하는데 얘는 수학을 제일 잘해요. 어떡하죠? 그거 진짜 좋은 겁니다. 왜 수학은 전공적합성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물리학과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어머님. 심지어는 문과의 경제학과나 이쪽 경상계열 갈 애들은요. 수학 점수를 대학교에서 봅니다. 수학 점수가 안 좋으면 아이가 들어와서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전공적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물리라는 단어가 물리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물리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전공적합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수학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이 바로 그놈의 스토리텔링인 겁니다. 좀 이따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내신입니다. 기본이 내신이고요. 그 다음이 수상 내역이에요. 교과 수상 내역이 여기에 가장 많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학사정관 지금 준비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과 지금 진행 중인 분들 체크를 하셔야겠죠. 수상 내역에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도 들어가야겠지만 교과 부분이 바로 학업 역량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뒤에 가서 할게요. 세 번째 인성입니다. 제가 제일 약한 거죠. 봉사활동 이런 겁니다. 예. 어머님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인성. 제가 그래도 생활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탕 강사거든요. 아이들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윤리 가르칠 때 항상 처음 인사가 그겁니다. 매우 미안하다고. 대신 성적은 올려줄게. 인성은 봉사나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봉사가 어머님들 학교 봉사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개인 봉사입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학교 그 봉사 시간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시간보다도 질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개인 봉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봉사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그 야간 자율학습 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지금 말할 게 되게 많긴 한데 그거는 더 이상 야간 자율학습인 거예요. 그 뜻을 알아요? 남동구는 자율학습 빼주니? 넌 안 빼주니? 너네 좀 안 빼줘? 야간 자율학습인데? 이름 바꾸라 그래. 야간 강제학습으로. 하여튼 그래. 그리고 마지막이 발전 가능성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계획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수상력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금부터 적용해서 준비하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진짜 할까 말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전공적합성입니다. 지금부터 대학교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적합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 짜라는 건데 대학교에서는 적성과 소질을 보겠다는겁니다. 그 적성이 뭐겠습니까? 학과와 관련된 거나 네가 공부를 거기에 맞춰서 얼마큼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전공에 대한 관심. 이게 스토리텔링인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만일 물리학과를 갈 거면 물리 동아리를 나와서 아니면은 R&E를 쓰더라도 물리에 관한 R&E가 써졌는지 이런 어떠한 전공에 대한 그 아이가 진짜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되게 일관성 있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요. 전공 관련의 교과목을 이수했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물리학과 갈 아이들은 물리 점수나 이런 거예요. 물리학과 갈 애가 과탐을 애가 봤는데 물리는 9등급이고 화학이 1등급이에요. 이건 또 뭐야 이겁니다. 그러면 화학과 넣어야죠. 그러니까 아이 내신 성적의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셔갖고 그거를 여기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맞추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 선정하거나 그러실 때 숫자 갖고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 화학 점수가 좋다? 그러면 화학 계열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동아리도 화학이에요? 그러면 더 좋겠죠. 그게 나중에 스토리텔링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전공에 관련된 활동을 보겠다는데 이게 다 동아리 활동 같은 거에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기부에서 대학교에서 뭐 갖고 분석하냐면요. 지금 저희가 하는 전공적합이나 인성이나 모든 거 안에 맨 밑에는 행동발달 특이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다 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못 건드려요. 학교에서 써주는 건데 그거 대학교에서 다 봅니다. 그게 저는 쌤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쌤들이 그거 진짜 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말합니다. 솔직히 여기 생활기록부 작성되는 시점에 학교 가보신 분, 어머님들 중에 가보셨나요? 왜 가셔야 되죠? 그거죠. 되게 상식적인 겁니다. 잘 써달라고.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 2명이 저를 찾아와서 두 명이 제 새끼인데요. 너는 날 찾아왔는데 넌 나를 쌩 깠어. 그러면 나는 널 잘 써줄 거야. 그렇지 않겠니? 그거예요. 한번 가서 말씀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생기부 쓸 시간. 그러니까 생기부 좀 잘 써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요? 이게 이제 첫 마디죠 보통.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생기부 좀 부탁드려요. 하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 던지고 오죠. 촌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큰일 납니다. 어머님들. 저는 스승이 날 때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게 술입니다. 참 희한하죠. 저 소주 한 짝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요. 학교 내신 중요하겠죠. 학교 내신이 전공에 관련된 내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뭐가 들어가냐면 이 안에 동아리나 자율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스토리텔링을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아리 그냥 물리학과로 그냥 갈게요. 물리학과를 집어넣을 거면은 물리에 관련된 동아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과학 동아리를 들어가거나.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그 자율활동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논문 R&E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 그런 라인이 짜져야겠죠.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학업 역량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스토리텔링 짜실 때 하나로 짜시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1번 항목이 뭐냐면 이게 자기소개서 쓰는 건데요. 1번이 뭐냐면 우리 아이 학업할 때 열심히 했니? 그거 쓰는 겁니다. 네가 학업하는 데 있어서 뭐를 중점으로 뒀고 뭘 의미를 뒀니? 그거 쓰는데요.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거냐면요. 보통 어머님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우리 아이는 A도 했고요. B도 했고요. C도 했고요. 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A를 해서 A-가 됐고 A-가 됐어요. 그래서 애가 정말 꿈과 희망을 갖게 됐죠. 그거를 이야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A면 A로. 결국은 그겁니다. 1번 항목에 학교 내신과 수상이 들어갔습니다. 전공 적합성이라고 제가 따져볼게요. 어떠한 물리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아이가 물리 점수가 괜찮아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교과서 우수자를 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물리 동아리까지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수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내신, 물리 공부를 잘해. 그래서 교과 우수자를 받았다는 건 학업 역량인 겁니다. 전공 적합성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전공 적합성 1번에다가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1번은 뭘로 쓰고 꼭 1번을 학업에 관련된 거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 학업에 관련된 수상력이랑 엮는 게 좋겠죠. 아이가 이런 거죠. 우리 아이는 물리가 바보였는데 물리 동아리를 통해서 아니면 물리 R&E를 하다 보다가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오르게 되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수상을 줬는데 그걸 통해서 다시 R&E를 준비했는데 그거마저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아이가 발전되는 모습이거든요. 그거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딱 극한돼서 쓰시는 게 아니고 많은 거를 쓰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했어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뭘 했는지 아 뭐야 얘는 뭐 다 해.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그 전공에 맞게끔 우리 아이가 무슨 활동을 학교에서 열심히 했는지를 잘 찾아보셔야겠죠.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뭘 열심히 했었냐. 내가 진짜 어떤 뜻을 갖고 한 거 중에 그거를 쓰는 건데 결국은 내가 뭔가 뜻을 가졌다는 건 뭔가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수상이나 독서나 창의 소논문 갖고 하겠죠. 제가 전공 어떤 거에 대한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자율적인 논문도 써보고 그걸 통해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고 이런 거 쓰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4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전공 적합성에서밖에 안 나와요. 보통 이렇게 평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4번이 뭐냐면 4번은 공통양식이 아닙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세요. 그런데 보통 뭐냐면 너 우리 학교 와서 뭐 할 거고 나중에 뭐 할 거야? 그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 와서 뭐 할 거야? 그 과에 들어갔으면 뭐 하겠어? 그거 하지 않겠어요? 물리학과 들어갔으면 물리하겠죠. 그거를 사회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거고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뭘 준비를 해서 그게 나라의 기초가 됐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전공 적합성에서 쓰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잘 맞아요. 이야기거리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인성 부분의 봉사와 여기에 나와 있는 전공의 동아리를 섞는 겁니다. 3번은 뭐냐면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협력하거나 배려하거나 결국은 동아리 아니면 봉사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나중에 3번 읽어보면 다 동아리라고. 100명 중에 99명이 동아리를 써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 탈피하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자소서는 좀 특이해야 됩니다. 눈에 확 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만 쓰시면 안 되고요. 좀 더 넓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외부 자격증 따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런데 보통 거기 다 비어 있어요, 아이들. 선생님, 뭐 토익이나 토플 안 되잖아. 그런 거 말고요. 학교장 승인하에 외부 활동해서 자격증 따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아보셔갖고 외부 자격증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런 게 차별한 거예요. 왜? 외부 자격증 따는 애도 거의 없습니다, 어머님들. 나중에 한번 자소서 보세요. 없습니다. 딸 생각도 없고 애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두 개씩 따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차별화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업 역량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이 결국은 내신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내신을 봅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나 그 경희대학교 르네상스라는 전형을 입시 요강을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교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믿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봅니다.
이건 그냥 경희대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일반 고등학교 2등급까지 보고 특목고 4, 5등급까지 본다고요. 대신 특목고 5등급이면 스펙이 웬만큼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레오 르네상스 합격대를 딱 보잖아요, 어머님. 분포대를 보면 저희가 그거를 점지도로 만들어 봤는데 1등급에 한두 개 있고요. 2, 3등급에 까맣게 돼 있고요. 5, 6등급에 한두 개씩 찍혀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러면 우리 아이도 5, 6등급인데 갈 수 있겠네. 그게 특목고예요. 그게 자사고인 겁니다. 그래서 워낙 스펙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업이 좀 딸렸던 거죠. 그런데 스펙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신이 반영되는데 첫 번째는 학업 성취도인데요. 이 학업 성취도가 결국은 내신입니다. 두 번째 수상 내역이에요. 어떤 수상이냐면 교과 수상인 거예요. 또한 교과 수상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머님. 교과 수상이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내용이. 보통 학교가 시작되거나 우리 중학교 어머님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학과를 정하셔야겠지만 학교에서 그 수상 내역지를 나눠줍니다. 학기 초에 우리 학교 수상 이거 갖고 할 거야 하면 그걸 딱 펴놓고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일단 골라내셔야 됩니다. 버릴 건 과감히 버리시고요. 할 것만 골라내셔야 돼요. 소논문 대회는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소논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국가에서 소논문 돈 주고 쓴다고 뭐 없애겠다, 비중 낮추겠다 하는데요. 솔직히 좀 잘못된 해석 같아요. 고대는 안 보겠다 하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표한 거 잘 보세요. 안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많은 거 빼내겠다라는 거지 학교와 관련되거나 학업에 관련되거나 학교 선생님 손 탄 거는 보겠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 보셨잖아요. 전공적합성에 RN이만큼 좋은 것도 없거든요. 우리 아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한 거니까. 또한 자기주도,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 학습, 지적 호기심을 뭘로 보겠냐고요. 아이가 뭔가를 자기가 그걸로 호기심을 갖고 뭔가를 한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활동 보고서 아니면 논문 이런 건 겁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수상 내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 수상 내역이 교과 성적마저도 올려준다면 더 좋겠죠. 그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테니까. 그리고 탐구 능력이나 자기주도 학습인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면요. 학교 수상 중에 야자 열심히 하고 학교에 많이 남은 아이들에게 상을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주도상이라고. 그것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 자기주도가 너 혼자서 뭐 학원에 도움을 받았으면 넌 안 줄 거야.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성적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성적이 좋으면 좋고요. 2학년보다는 3학년 성적이 좋은 게 나중에 스토리텔링 짜기가 되게 좋습니다. 학업을 쓰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걸 통해서 성적이 올라오니까 학교에서 수상을 주게 되고 그걸 통해 갖고 뭐 논문을 획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1번과 2번에다가 두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적합성 1번, 2번과 학업 내신의 1번, 2번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거를 같이 잘 묶으시면 돼요. 따로따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학업 역량 보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복잡한데 이거 맞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약한 인성입니다. 자, 인성은요. 일단 봉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컨설팅을 한 100명을 좀 넘게 하면서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요. 중경외시 가는 아이들의 봉사 시간이 보통 180시간에서 원래는 한 150시간 됐는데 좀 올라갔습니다. 180시간에서 한 250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대 들어간 아이 최고 시간이 380시간이었습니다. 연대 간 친구가 가장 많이 했던 게 380시간이었고요. 보통 250시간 이상은 다 넘어갑니다. 상위권 학교들은. 그러니까 봉사활동 시간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 안에 개인 봉사활동 시간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 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들. 나중에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봉사는 좀 많이 몰아주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 갖고 전공적합성 안 찾으셔도 돼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웬만하면 봉사활동도 전공적합성 찾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아이가 사회복지학과를 갈 거거나 아니면 좀 봉사와 관련된 거를 할 때지 쌩깐 기계공학과 가래가 도대체 봉사를 그러면 기계고치로 갈까요, 걔가?
진짜 웃긴 거가 뭐였냐면요. 파일럿을 꿈꾸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비행기 조종사를 하고 싶어서 스토리텔링을 지금 짜는데 애가 너 봉사활동 보고 제가 막 웃었습니다. 인천공항 가고 쓰레기통을 치웠대요. 그럼 그게 솔직히 인천공항의 쓰레기통과 파일럿이 뭔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봉사는 만일 학과와 관련된 봉사가 있으면 좋겠죠. 만일 없으면요. 정말 봉사다운 거 하십시오. 양로원을 가시던지. 진짜 봉사다운 봉사. 뭐 이렇게 쓰레기통 줍는 거 말고요. 정말 누군가 도와주는 봉사 있잖아요. 그게 인성이거든요. 도덕심, 윤리. 이런 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왜 그러냐면 3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협력, 배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협력하고 배려하고 동아리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갔는데 내가 동아리 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협력하고 배려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리고 만일 봉사활동을 어디를 지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뼈를 묻으세요. 그냥. 만일 양로원 하나를 정했으면 거기에 그냥 뼈를 묻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네가 양로원이 되고 양로원이 네가 되는 모랄체의 경제에 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네가 가잖아? 그러면은 네가 만일 보육원을 갔다? 그러면 너 거기 보육원 애처럼 보여야 돼. 그래서 불쌍하네. 저 봉사하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수녀님이랑 다 친해져야 되고. 하나만 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진짜 누군가를 도와주는 봉사, 나쁜 봉사 아닙니다. 그걸 개인 봉사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 우르르 몰려다니시죠. 주말 되시면 이제 애들 싸잡으라고 가자! 그러고 가시는데 3, 4등급은 제외입니다. 3, 4등급 공부시키십시오. 그거는 1, 2등급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들. 이게 또 어머님들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걸 알려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업이 더 우수해요. 인성이 높겠습니까? 학업이 높겠습니까? 비중이. 학업이 높은 겁니다. 학업을 만들면서 인성을 채우는 거지 학업도 안 되는데 인성 데리고 다니다가 학업마저도 무너지시면요. 나중에 진짜 대학 갈 때 더 곤란해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입학사정관 학생부 전형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학 갈 방법 되게 많습니다. 논술도 있고요. 적성도 있고요. 진짜 많은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카드인. 수능 잘 보면 내신 9등급도 필요 없어. 갑자기 희망이 생기지. 갑자기. 난 대학 못 가는 줄 알았는데 9등급도 갈 수 있습니다. 수능만 잘 보시면.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는 다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는 기회를 갖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 다른지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전공 적합성과 조금 묻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 적합성이 발전 가능성을 가져가는데 첫 번째, 가장 많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학교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주도랍니다. 그게 리더십이겠죠. 그러니까 뭐 장 찍으셔야 됩니다. 장. 동아리장이나 학생위원회 짱 먹거나 학교 반장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부반장은 안 됩니다. 반장 하셔야 돼요. 우리 또 앞에 붙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1위만을 기억해요. 이런.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통 장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장을 통해 갖고 뭘 협력하고 뭘 배려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네가 짰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게 3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면 좀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아리를 하는데 전 질질질질 끌려다녔죠.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외대 입시 설명회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써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친구 따라 끌려다니더라고. 왜 놓냐고. 도대체. 끌려다니는 아이를 학교에서 좋아하겠냐고. 근데 그런 거 넣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 자기소개서에다가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자기가 전공을 찾는 데 있어서 뭐 드라마를 보고 했어요. 영화를 보다가 뭐 책을 보다가 그런 걸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요. 뭐 별에서 온 그 분을 보고 우주에 관련된 나도 걔를 만날까? 뭐 그러면서 했다고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드라마가 나오면 또 바뀝니다. 그잖아요. 갑자기 군인을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대위들을 설문조사를 시작했죠.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가 지금 웃고 있잖아. 우리 남자분들, 우리 남학생들 잘 봐. 유시진 대위랑 걔 잘생겼어. 더 웃긴 거 얘기해줘. 걔네
여자친구 의사야. 의사라니까? 그래야지 유시진 만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 아가 웃어? 너 꿈이 유시진, 너 좋아할 거 아니야, 지금 송중기, 그지? 어떻게 꼬신다고? 의사가 되면 돼, 그래. 의사 되는 거 쉬워. 전교 1, 2등 하면 돼. 자, 보시면. 문제의 해결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보통 어머님들 면접을 가시면 다 자기소개서 갖고 면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활동하는데 뭐가 어려운 점 없었니? 그거 어떻게 극복했어? 그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거 준비해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란 건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짜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지 짱일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냈는지가 생기부에 들어갑니다, 어머님들. 학교에서 써줘요. 그리고 자꾸 생기부에 봉사활동 비워놓는데 비워놓으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비워놓거든요. 안 써줘요. 쓰셔야 돼요. 개인 활동 다 쓰셔야 됩니다. 걷다가. 학교 가서 써달라고 해야지 써줘요, 그거. 지금 어머님들 1학년 생기부 보세요. 비어있어요. 아가 채워져 있니? 채워져 있니? 그치. 아직 안 봤어. 그치? 미안하다. 그거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말을 해야지 채워줘요. 그래서 학교 한번 가시라는 겁니다. 그거 써질 때.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은 뭐냐면 만일 스토리텔링이 무너지셨잖아요. 만일 우리 아이가 과학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과학 동아리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가장 많이 추천하는 동아리는 독서 동아리입니다. 독서 동아리는 줄기세포 같은 동아리거든요. 책 안에는 모든 세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스티븐 잡스는 경제이면서도 인문학에 다 들어가 있고 걷다가 뭐 놀자 윤리야, 뭐 놀자 물리야 뭐 이런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줄기세포 같은 동아리예요. 그래서 만일 다 떨어지면 독서 동아리 들어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우리 특히 남자애들 탁구 동아리, 배드민턴, 축구 죽여버릴 거야.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거를 그러니까 만일 못 들어갔으면 그때부터는 전공 버리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골고루 하세요. 그냥 아예 1학년 때 무너졌잖아요. 우리 아이 물리학과 갈 건데 못 들어갔잖아요. 과학 동아리. 독서 동아리 들어갔다가 2학년 때 생뚱맞은 걸 하세요. 그러면서 아예 다른 학과에 그러니까 저걸 만드는 거예요. 경험의 다양성을. 저는 학교 다닐 때 꿈은 물리학자였지만 물리학자를 통해서 여러 분야를 알고 싶었다고 라고 가야 돼요. 그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어차피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물리는 탁구는 되겠다. 탁구의 원리야. 아예 당구를 들어가는 게 낫겠다. 당구를. 그 원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경험의 다양성을 가져가시려면 아예 한 번 무너졌으면 다시 찾기보다는 아예 다양성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1학년 때 독서 동아리 했다가 2학년 때 물리 동아리 하면서 3학년 때 자율 동아리로 뭔가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자율 동아리는 내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공적 합성 살리고 또 다양한 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들 3학년 생기부 자꾸 죽었다고 생각하시는데 3학년은 생기부가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살아있습니다. 3학년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생기부가 되게 허잡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3학년 때까지 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1학기 때까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2번이나 3번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3번 항목에 동아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머님들. 이 장 살려서 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동아리를 활동을 하실 거면 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학교 안에 자기 동아리만의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아이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봉사를 가더라도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브랜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 갖고 나중에 자기소개서 쓰거든요. 자, 지금 보셨던 게 이 네 가지가 지금 대학교에서 뽑는 기준입니다. 어머니. 이거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이 기준 하에 보통 상위 6개 대학이 이걸로 뽑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상 내역이었죠. 수상은 다 들어가는 거 보셨죠?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공부하거나 비교과를 준비하거나 그런 게 다 수상이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창의적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안에 동아리, 자율 다 들어갑니다. 또. 세 번째는 동아리 전공적 합성 및 개인 봉사 시간인데
단체 봉사 시간보다는 개인 봉사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곳에 뼈를 묻으십시오. 그냥 그게 훨씬 낫고요. 교과 학습 발달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어머님들 저희가 못 건드려요. 이거는 학교에서 써주는 건데 이거 관리하러 가시는 겁니다. 보통 요즘 학교에서요, 나머지는 써오라고 그래요. 창의 체험은 써오라고 합니다. 네가 써와. 거짓말 없으면 내가 그대로 옮겨줄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건드리는데 얘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이거 아까 4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뺀 것뿐이에요.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 보거든요. 학교 평가는. 그래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보셔야 되고요. 상위대학교 내신은 일반고는 보통 2등급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중경외 C까지 보는 겁니다. 10개 대학이 보통 2등급이 들어갑니다. 3등급도 들어가요, 어머님. 근데 어느 정도 스펙이 라인이 짜 있어야 되고요. 특목고는 4, 5등급까지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입학처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특목고 6, 7등급은 일반고 애들보다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지금 중학교 어머님들 특목고 보내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목고가 아이한테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 가는 것보다도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사고를 보내십시오. 저희 컨설팅은 오늘은 끝나고 제가 개별 상담을 해드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거나 컨설팅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저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질문하기랑 컨설팅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통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하시면 저희 팀에서 다 해가지고 답변 같은 거 다 드리거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 팀이 건드리지 못한 거 제가 일일이 다 해가지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